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너스 최강소 홍반장. 서반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한번 가봤는데 요새는 어떤 자기 계발서가 인기가 있나 이런 걸 좀 둘러봤더니 유독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방법, 존중하는 말하기 방법.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또는 말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해왔지?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는 요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말을 해왔고 앞으로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옛날부터 되게 친절하게 말하는 좀 예쁜 말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 주변에서 좀 화가 난 것 같다. 또 내지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좀 그게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나도 그 아까 네가 말했던 그 말투에 관한 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고민이야. 너는 어때? 말투? 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친해진 사람들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음. 뭔가 중저음의 목소리인데다가 내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고 무뚝뚝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나 너랑 엄청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가 엄청 벽을 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내가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적도 있었지. 약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도 경상도 출신이고 나도 제주도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경상도도 뭔가 간드러지게 얘기를 한다든지 좀 그 서울 사람 기준으로 좀 평범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얘기하지. 제주도도 그렇거든. 그래서 내 제주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그 다른 지방 사람들이 있다가 둘이 싸우는 거 아니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들 싸우는 소리로 듣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엄청 반가운 사이라도 아이고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나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 그러면은 너는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는 그런 말투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치면 제주도에 살 때는 그런 말을 못 들었어?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는 또 그냥 내 성격 마찬가지기도 하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무뚝뚝하고 차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다정스럽긴 하긴 하는데 그냥 일상의 언어로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엄청 무뚝뚝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억양이라든지 뭔가 말투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폭이 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톤으로 그냥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쁠 때랑 아주 어두울 때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 내 말투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너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 그치. 나도 막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음. 타입은 아니니까. 근데 나도 부산에 살 때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로 얘기 물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걸 부산 사람들한테도 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음. "어디 뭐 화났냐?" 그러면은 이거는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지. 거잖아. 그래 가지고 좀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나도 아까 너가 들었다는 말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음. 처음에 너무 차가워 보여서 다가가기가 음. 그랬다. 이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 갖고 '대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뭘까?' 음.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책을 막 찾아봤는데 사실 말투 자기 계발서에는 실질적으로 뭐 예시가 써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왜 억양이나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음. 많이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약간 이 실제 듣기에 관한 발음 뭐 이런 거 음. 같은데 그 책을 보면서 '아 좀 왜 이 말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다 말 음.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음. 진짜 그게 좀 많이 답답했어. 음. 그래서 나는 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말투가 어떻게든 뭔가 친절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말이 끝나면
약간 바보같이 웃어버리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가지고 음. 난 지금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막 이거 되게 음. 온몸을 어필을 하는 그 방식을 택했어.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긴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 의도는 아닌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한참 동안 있긴 있었는데 나는 되게 그런 욕구가 많거든.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도 엄청 서로 친하고 이런 액션들을 평소에 보면 그게 엄청 부럽고 나는 그런 부분들을 왜 가지지 못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뭐 한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너는 어땠어? 나는 좀 두루두루 친하기보다는 친구들이 항상 한두 명이랑만 같이 음. 노는 타입이어서 그런 문제로 나도 막 되게 발넓게 하고 싶었지. 근데 뭔가 선생님 말 하면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 음. 뭔가 아무래도 애들한테 상대해야 되고 막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활달한 음음.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웃으면서. "아 어머님 뭐 음. 그러셨냐."고 "아 예." 막 이런 나는 사실 그런 반응 절대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를 하면서 좀 아예 진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게 되게 가짜 친절이지만 일종의 그런 게 되는데 오히려 친한 사람한테는 더 음. 그냥 감정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게 요즘은 조금 미안하긴 해. 주변 사람한테 뭐 음. 엄마라든지 뭐 아니면 그렇지. 친구라든지 뭐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니까 약간 그렇지. 가끔씩 또 엄마가 너랑 통화하는 거 듣더니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냐는 거야. 그래서 좀 그 이후로 좀 생각을 해 음. 봤어. 진짜 말을 내가 너무 너한테 너무 퉁명스럽게 하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아 이거 좀 큰일 났네. 이거 음. 바꿔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비슷한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 만나잖아. 음.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우리를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너무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너 진짜 말 예쁘게 해 어. 클라이언트한테. 정말 '저 사람 맞아? 같은 사람 맞아?' 이러고 보고 있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나랑 친한 사람들, 너를 비롯해 가지고 그냥 내가 친구다. 내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퉁명스러운 거야. 마찬가지로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 뭐 부모님한테도 내가 막 되게 틱틱대고 "아 뭘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최근에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어. 음. 나도. 나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인터뷰 요즘에 내가 진짜 많이 하고 있잖아. 음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막 우쭈쭈 해 가면서 막 너무 잘해 주고 있는데 음. 막상 내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무 별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어떤 반응도 안 해 주고 음. 리액션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너무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쪼끔 더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잘은 실천이 안 되지만 음. 나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났던 게 너랑 진 반장도 나한테 가끔씩 말을 해 줬던 게 있었거든. 그때 한번 어디서 아는 사람 잠깐 만나 음음. 가지고 내가 너무 반갑고 너무 놀라서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약간 왜 이렇게 따졌냐고 물어보는 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난 너무 싫은 거야. 음. 안 그러고 싶은데 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음. 그런 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뭐 평소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타고날 때부터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이라는 게 있잖아. 그 원천을 막 거스르면서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바뀌겠지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심성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지 누가 "나를 싫어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도 고민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먼저 그 생각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놀 거야. 그런 면에서 잘 맞는 사람도 오래 만난 사람들은 편하지. 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말을 해도 되니까. 진짜 나로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편해서 좀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사람을 거의 안 음. 만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음. 뭐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무슨 뭐 어떤 카페 음. 점원이라든가 음. 그러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고 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물론 그 사람도 내 말을 듣고 그냥 까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인데 뭐 누군가 틱 말해주고 나면 저 손님은 원래 성격은 다정한데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한 거야라고 이해할 수 없잖아. 내가 그치. 어떤 사람인지 음. 모르니까 그냥 저 싸가지 없는 여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쁨을 선사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되게 부차적인 문제고 어어.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이 다치지 않았으면 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지.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약간 처음에 기분이 나빠도 '맞다. 저 서반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 저 말투의 감정은 저게 아니야.'라고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냥 대부분의 지금 내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말투로 해도 그렇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정하게 말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 말투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특히 뭐 업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가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음. 말투가 띡 나온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관계가 되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때문에 이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많이 걱정이 되지. 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바보 같은 웃음을 지금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끝에.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해. 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나도 비슷하거든.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만 만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을 선사하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교양인으로서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뭐 어렸을 때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컸다면 요새는 사실 그런 감정들은 좀 많이 내려놓은 상태고 나랑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진짜 충분하거든. 근데 그런 것과는 정말로 별개의 문제로 좀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이 나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애새끼처럼 보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엔 나를 너무 못되거나 아니면은 철이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철이 없음 또는 애새끼즘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은 말투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 말씨에서. 근데 너를 보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 없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된 얘기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이 괜찮으면은 말투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내용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 둘 다가 갖춰지면은 정말로 훌륭하겠지. 근데 말투가 나는 좀 확실히 어렵긴 해. 응. 그래서 좀 말을 어떻게 잘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못하잖아.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걸. 음. 말이 장황하게 길어지고 막 돌려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내가 충청도 피가 섞여서 그런 걸 수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나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야. 뭔가 딱 결론만 딱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신경이 쓰였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가지고 말을 장황하게 결론을 뒤에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지. 너를
비롯해가지고 진반장도 맞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연체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도 내 말투가 사람들한테 되게 퉁명스럽게 들리니까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라는 부분들을 내 스스로 막 설명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습관이 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 어쨌든 말투를 내가 한 방에 못 고칠 거라고 하면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조금 만들어서 얘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그런 식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음. 나의 웃음을 붙이기 위한 것과 같은 거겠지. 그렇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장황하긴 하더라도 그런 편이 오해는 좀 덜하는 것 같긴 해. 나는 아예 진짜 반대로 난 진짜 결론 한 문장만 얘기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뭔가 나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좋지만 좀 아닌 사람을 만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을 좀 느끼기가 힘들지, 어, 결론만을 탁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 말을 해석을 사실 사람마다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나도 너처럼 좀 길게 말하고 싶거든. 메일을 써도 길게 쓰고 싶거든. 안 돼. 정말 그냥 나는 주제만 딱 얘기하고 말게 된단 말이지. 이걸 하면서도 항상 이 사람이 오해한 게 아닐까? 내 의도가 좀 잘 전달이 된 걸까? 약간 이런 걱정이 계속 되면서도 그게 길게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좀 특징인 것 같긴 하거든. 업무 메일을 쓰더라도 뭔가 안부 인사를 먼저 전해야 돼. 뭐 무더운 날씨면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건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이렇게 싫어. 가는 거잖아. 응. 근데 그게 편하긴 하지. 어떤 일로 연락드렸고요. 이거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호 드림. 이렇게 쓰면은 너무 간단하긴 하지. 근데 그렇게 가면은 뭔가 너무 딱딱하고 업무적이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업무 얘기만 하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네. 뭐 별다른 군더더기를 안 붙여가지고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 저요. 근데 대체로는 그런 메일을 받았을 때 너무 차갑네. 너무 업무 얘기만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뭔가 클라이언트랑, 그러니까 고객사와 뭐 외주사 막 간에 이렇게 메일일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신경 쓰여.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습관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알았어. 너의 의도는 알았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 업무 관계도 아니고 우리 친밀한 관계도 아닌 서로 사귀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투가 먼저 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지. 근데 너 꽤 다정하게 말해. 물론 작년에 막 짜증내고 뭐 이럴 때는 좀 아니었지만 올 초부터 뭔가 급격한 반성 이후로 변화를 하면서 좀 굉장히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어. 그게 가끔 적응이 안 돼. 왜 저래?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 반장한테도 그렇고 보면은 다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는? 나는 다정하게 말할 때가 있나? 나는 네가 퉁명스럽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게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들긴 하거든. 근데 평소에는 뭔가 행동으로 뭐 나도 잘 챙겨주고 그렇잖아. 뭐 더우면은 야 물 마실래 하면서 물도 챙겨주고, 덥지 선풍기 이거 틀어서 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엄청 잘 챙겨. 근데 말투만 그런 거야. 근데 말로 어쨌든 깎아먹나? 말로 깎아먹는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너는 효율적인 말하기를 좀 추구하는 성향이니까 뭐 말을 뭐 그렇게 길게 해. 그냥 뭐 내가 어떻게 느낀다 그냥 말로 난 이런 감정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치우면 되지. 네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치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성은 굉장히 따뜻하고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러는 타입의 사람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전제는 너를 오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그게 나의 좀 고민도 그거야.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 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때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간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홍승호는 교류를 해볼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는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른 다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서로 새로 교류를 한다 하면은 진짜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뭔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내성적인 타입이니까 좀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 스몰 토크 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너랑 그 부분은 비슷해. 내 진심이 아닌데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어떤 차림을 하고 왔어. 근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구린데라고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착장이 굉장히 구리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거 어떻게 뭐 생각하시고 입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스몰 토크도 가능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한은 그런 얘기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게. 나는 스몰 토크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스몰 토크를 잘하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첫 만남 같은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야 할 때 또는 상대방이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해서 그걸 어떻게든 잘 이끌어 나가야 할 때 그런 경우는 좀 막 진짜 넉살 좋은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특히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많이 피를 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를 보면 아까 방금 너가 그 예시 들었던 경우도 만약에 정말 옷을 구리게 입고 왔는데 나도 사실 너무 잘 입고 오셨네요라는 말은 안 나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지. 색다르게 입고 오셨다고. 아 이제 앞으로 색다르게 입었네라고 하면은 구린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단어를 쓰는 거야. 뭐 머리 바뀌셨네요라든지 머리 잘 자르셨네요가 아니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다던가. 좀 그런 아줌마력 이게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그런 면이 잘 되는 것 같기는 해.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막 지하철 옆자리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넉살이라고 그러지. 왜 할머니들 보면은 막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갈게요 그러면 알고 보면 그날 처음 그냥 그렇지, 옆자리에 그렇지. 앉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하려면 그게 가능한 거야 지금은. 막 옆에 막 아기가 있어. 아기 너무 예쁘네요. 뭐 몇 개월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제라서 나는 많이 고민이 되는 건데 말투는 사실 진짜 이게 어떤 게 예쁘다 저쩌다 말은 못 하겠고 내용에 대해서 나는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뭐냐면 영화 원더 봤어? 원더? 그 원더? 남자애 헬멧 쓰고 다니는 남자애 나오는 외국 영화. 아 어떤 영화인지는 알아. 그 영화에 나오는 주제라고 해야 될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오름과 친절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그래. 왜 꼭 맞는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냥 좀 친절하게 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게 옳음에 가까운 말이잖아. 그럼 그냥 안 해. 그래서 말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개념을 배우잖아. 뭔가 선의의 거짓말? 요새는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선의의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면서 뭐 도덕 시간이나 뭐 이런 때 배우잖아. 근데 난 그걸 배울 때도 거짓말인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렇다고 내가 항상 정직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걸 떠나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정확한 진실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어느 켠에는 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뭔가 빈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말이 꼬여가지고 말을 막 버벅이게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말을 살짝 버벅인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없는 말인 거야. 진짜 그게 체질적으로 좀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태도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스스로. 그럼 막 그런 말 하고 싶어. 그럼 어떡해?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하다가 오해를 사느니 그냥 안 하고 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말수도 적고
뭔가 차갑고 말수가 적다고? 친해지면 많지. 근데 이제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그런 거지. 내가 두루두루 사람들을 막 편하게 얘기를 뭐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내가 자꾸 막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보게 됐긴 했어. 음. 뭔가 과정은 비슷한데 결론이 다르구나. 나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말이 적진 않았던 것 음, 같거든. 뭐 그렇다고 막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음, '이 말투 잘못됐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그냥 약간 말을 줄이는 거야. 음, 한 3번 말할 거 한 2번 말하고 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줄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쪼끔만 말하고 치우게 음, 됐는데 근데 오히려 왜 그 스몰 토크처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런 거는 뭔가 알맹이 없는 대화잖아. 격가지 그냥 음, 이런 얘기. 그런 얘기에서 사실 뭐 누군가한테 상처 주기 쉽지 않거든. 음, 그럼 뭐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라든지 "날씨가 참 좋네요." 라든지. 그래서 이런 말은 약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니까. 사실 그런 의미 없는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스몰 토크의 목적은 어쨌든 친해지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음. 있으니까는 좀 하게 되더라고. 근데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 말이 사실 필요 없지. 필요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끔 아무 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래 너 그런 거에 좀 약간 예민하잖아. 뭔가 머리 스타일을 바꿔왔는데 내가 안 알아주면 나 머리 했는데 끝까지 모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어찌 보면 스몰 토크의 주제인 거기도 하잖아. 그렇지. 머리 근데 했어? 뭐 아니 이러면서. 머리를 좀 하고 왔으면 "머리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응. 왜 내가 또 더더욱 너한테 그랬냐면 그 당시에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응. 내가 자른 머리를 아는 사람 봐줄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응. 뭐 반응이 없는 거지. 뭐 "어울린다." 아니면 "이상하다. 왜 잘랐냐?"라든지. 사실 난 그런 말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럼 "모르는 거야? 뭐야?" 음. 이러면서. 어찌 보면 나는 약간 그 시각 정보보다는 음. 소리에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시각으로 정보들을 막 파악한다기보다는 뭔가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을 좀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좀 소리에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나 업무하는데 바쁘지만 귀는 좀 열어놓고 있는 편. 근데 네가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소리로 들을 수 없잖아. 그래서 더 정보가 안 들어왔지 않았나? 약간 그런 아니 생각. 근데 보고도 알았어? 보면은 알지. 했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변화를 음, 아예. 음. 그런 거를 그 변화 차이를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 데에 둔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음.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타고난 감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런 거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적어도 그런 건 있어. 우리가 말투에서 그냥 고민을 하듯이 그러니까 소리로 어제 말투랑 오늘 말투가 다르네? 조금 피곤한가? 서반장이 어제는 그래도 조금 활달했는데 오늘은 싹 가라앉았네? 조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소리 정보로 나는 그런 감정들을 좀 파악하는 데에 좀 감각이 발달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나도 감각을 하거든. 음, 근데 그다음이 문제야. 그걸 감각을 했어. 그러면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어? 뭐 어디가 몸이 안 좋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음, 그걸 안 해. 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적인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음, 그러면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아픈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 모르잖아. 음,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 머릿속에서 오만 개 돌아가고 있는데 음, 그거를 말을 안 하니까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말이 오늘은 좀 어디가 아픈가? 아파? 병원 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아니면 뭐 있고 기분이 안 좋니? 어떤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아픈 거 같은데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인 거 아니야? 그런 말은 이제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하는 음,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음, 더 안 좋아지나 아니면 기분 안 좋게 할 만한 걸 음, 좀 미리 배제를 음, 해야겠다라든가 뭐 초콜릿을 갖다 음, 준다든가 약간 그런 식의 행동으로 하긴 하는데 음,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들은 알지. 음.
얘가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계속 친한 사람들만 하고 노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은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딱 처음 대면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관계의 초반에 있었을 때 그 서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때 처음에 면접 보거나 약간 초반 그럴 때 생각해 보면 그냥 딱딱하고 정확하고 반듯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음, 그냥 내가 보통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음, 사람이니까 괜찮네?라고 했지. 만약에 네가 음. 어떻게 우리 극단에 오셔갖고 막 이랬으면 극단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데 그냥 너랑 그걸 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몇 마디 이제 질문이랑 답을 하고 뭐 얘기를 쭉쭉쭉쭉 해 나가면서 그냥 정확하다.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있다. 책을 좀 많이 읽은 티가 난다. 그래서 우리랑 잘 맞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가 면접 자리여서 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를 놓고 본다라고 해도 그게 엄청 풀어져 있거나 따뜻한 종류의 대화는 아니었잖아. 그냥 우리 향후 한 6년 정도는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했을걸? 그렇지. 음. 근데 그게 이제 서로가 그런 식의 소통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오해가 없었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었던 것 같긴 해. 그게 뭐 좋은 관계냐,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냐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할 수는 없지만 난 좋은 관계라고 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처음부터 지금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때에 서로 삐그덕거림이 없고 오해가 없다라는 거 그거는 참 나한테는 좀 좋은 재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야.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나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서반장은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나를 알아오면서 그런 종류의 상처는 받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 그치. 그냥 너랑 어느 순간에는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가 항상 벽을 쌓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투 정말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지. 근데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 어떻게 다 친해지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 신경 안 쓰지. 음, 너도 안 친해지고 싶어서 예쁘게 말 안 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MBTI가 나왔을 한창 유행을 했었을 때 확실히 딱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말투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 F 유형에 속한 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친하거나 또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일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상처를 주게 되는 거니까 미안한 거지. 그런 면에서 사실 나의 이 고민이 시작된 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F들 때문에 시작된 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F들한테도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 고민까지 오게 되는 거지. 그럼 근원적으로 정말로 다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고 싶어. 음.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 생각해 보면은 왜 안재현이나 코쿤? 음. 그 두 사람이 난 말을 참 예쁘게 그치, 한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거든. 어떤 느낌인지 어. 알겠어.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있어. 뭔가 나는 배운 사람의 다정함이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본 것 같은데. 그 배운 사람의 다정함이라는 게 그 사람이 뭐 스마트하다 또는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 거지에 조금 여유가 있고 그 여유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했는데에 그게 너무 편안하고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 뭐 요런 종류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것과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평소에 말을 하는 방식이나 뭐 말투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떤 뭐 사람들이 "너가 되게 벽을 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대체로 내가 한 20대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긴 했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는 여유가 너무 없었거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그냥 나는 앞으로 가기 바빴거든. 그러니까 나를 내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런 여유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나는 되게 뭔가 귀찮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를 돌이켜 보건대 좀 퉁명스럽고 내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던 시기가 그런 시기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실함을 봐주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겨준 사람들은 내 곁에 남았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좀 나와 멀어지고 연락을 안 하고 뭐 그랬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또는 모든 환경 그리고 내가 아쉬워하는 그런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들은 대개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너무 음, 힘들면 말이 예쁘게 음, 음. 나오기가 힘들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여유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 넌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좀 여유 좀 가져. 그거 어떻게 줄 건데? 그럼 돈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지금. 또는 뭐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런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을 예쁘게 하고 태도가 정말로 공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 있어.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은 참 성인 군자라고 생각해. 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좀 인정하는 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데에 한 몫을 하게 된 것 같아. 나는 한 세 가지 방안을 찾았어. 음, 물론 잘 실천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나 말을 할 때 끝을 날려서 던져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시비조로 들리더라고. 음, "너 뭐 공책 갖고 왔어?" 음. 약간 이런 거. 지금 뭐 얘기하니까 따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따지는 게 어, 아닌데 "너 왜 공책 안 가지고 뭐 오고 또 책을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음, 들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때 한 번 갑자기 이모가 "너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은 안 음, 된다."라고 지적을 갑자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좀 충격받았거든. 내가 '아 이렇게까지 가족한테도 들릴 만큼 말을 그렇게 음, 싸가지 음, 없게 하고 음, 음, 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끝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지 좀 그게 다정한 느낌. "공책 갖고 왔어?"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로 따지면 말을 툭 하고 어어.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쪽으로 약간 오므리는 어. 그런 말투가 좀 공손하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음. 툭 던지는 게 대부분 다 싸가지 없게 보이니까 그걸 좀 음. 안 하고 해야겠다가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끝에 웃음을 붙이는 건 너무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애초에 약간 입가에 미소를 음. 머금고 말을 하면 좀 문장 자체에 웃음기가 들어가니까 그건 맞아. 어. 뭐 전화로 할 때는 쪼끔 안 되는데 음. 이게 소통을 할 때는 말투가 내가 그다지 예쁘지 않아도 내가 웃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음. 다정하게 말하는구나.'로 좀 비치는 것 같아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근데 웃는 표정 짓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알지? 맞아. 진짜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바바바바바 떨려. 나 그러고 요즘에 계속 이거 연습하고 있잖아. 그래 갖고 맨날 사진 도찰해 놓은 거 보면 이상한 표정 짓고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그때 너랑 진 반장이 몇 번 얘기했었을 때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길게 말하는 거. 음. 그러니까 진짜 쪼끔 비슷한 억양으로 얘기를 해도 짧게 말하는 것과 길게 말하는 거는 다정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맞아.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한 문장을 말하고 치울 것도 한 쪼끔 앞에 수식어도 좀 붙이고 뒤에 음. 다른 말도 좀 붙이고 그래서 음. 한 두세 문장으로 말을 하면 좀 더 다정하게 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들이 보면 좀 말이 많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짧게 치고 빠지는 사람 중에 다정한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요새 너가 나를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난 점점 갈수록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말이 좀 많아서 힘들긴 한데 아니 말투 자체가 좀 많이 다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래서 길게 말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말을 길게 할 수 있죠?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식도 있긴 있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려고 하면은 애정에 기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정하고 뭐 진반장을 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야. 별로 너랑 친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태도의 문제가 그런 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뭐 뭔가 내가 포근한 사람이다, 되게 내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는 어필하고 싶은 욕구를 그냥 좀 버리고 서서히 알아가게끔 나를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가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뭔가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찌 됐건 스몰 토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 스몰 토크가 진짜 사소한 것부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전 진짜 너무 땀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 근데 그거는 평소에 연습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날씨에 또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는 어떤 주제로 스몰 토크를 할 수 있을까? 요새는 유튜브에 스몰 토크 주제를 얘기를 해주는 채널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서점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 스몰 토크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 어떤 주제로 맞아. 이 사람과의 말문을 함께 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툭툭툭툭툭툭 막 건들잖아 사람들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친근하지 않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화 주제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책꽂이에 꽂아 놓고 이런 상황일 땐 그 거기 책장에 있었지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책꽂이에서 그 주제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결국에는 그건 연습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되게 잘 쓰는 스몰 토크 오프닝 문장 2개 있어. 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거랑 요즘 좀 어떠세요? 음, 사실 이 문장만 좀 하면 음, 그쪽에서 계속 얘기해. 음,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면 돼. 음, 그 되게 마법의 문장 같아. 마음을 확 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말을 잘 그치. 못하겠으니까 상대가 좀 더 말을 할 수 있게끔 알아서 하는. 해봐. 네가 말하고 싶은 응. 말 해. 약간 이렇게 하면 조금 스몰 토크가 음. 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조금 능력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뭐 문장들 몇 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클라이언트와 뭔가 탁 앉자마자 저희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잖아. 난 음. 사실 그렇게 하고 어. 싶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분명히 필요한 거니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를 할 수 있는 뭐 대화 주제를 미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평소에.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중요할 것 같긴 하고, 뭔가 말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으면 그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긴 해.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여유를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건 각자 처해진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만남을 하기까지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을 해와서 막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마감기일이 막 촉박한데 일은 막 쌓여 있고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나. 그러면 그 조급한 상태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뭔가 실제로 그 업무를 완전히 다 마무리해가지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의 뭔가 계획을 적어도 세워놓는다면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또 나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 물론 업무가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그건 좀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약간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을 사실 예쁘게 하기 힘들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말 예쁘게 하거나 다정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해 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도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 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쪼끔 말투를 어떻게든 쪼끔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상대도 좀 좋게 돌아올 거잖아. 그럼 나도 음, 좀 기분이 좀 음, 좋아질 수 음,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은 티를 팍팍 내면서 기분 무뚝뚝하게 말을 해 음, 버리면 그 상대도 사실 기분이 상한단 말이야. 음, 그럼 안 좋은 표정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돌아오면 난 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유가 너무 없어서 말투가 퉁명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는 기분을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격언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문장인데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말투, 뭔가 말하는 방식, 말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건 다 액션의 영역인 거잖아. 음. 그 액션에만 사람들이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말투를 좀 고쳐 써야 되고 또는 뭐 말의 내용을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액션에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더 있으면 좋게 나갈 얘기도 자꾸 이상하게 삐져나가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안 같긴 해도 될 하거든. 말도 막 응. 더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훈련으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뭔가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액션보다는 리액션을 하는 쪽으로 사실은 좀 생각을 바꾸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뭔가 내가 소리에 예민하다 이 사람이 그 말투를 위해서 느껴지는 뭔가 분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 더 귀를 상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상대의 감정과 말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리액션을 해주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뭔가 말투나 뭐 이런 거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상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시군요. 아 정말로 힘드시겠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말아도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투가 퉁명스럽네. 말투가 조금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단 그 액션을 토대로 어쨌든 그 사람이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리액션을 하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그냥 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야 뭔가 그 얘기를 듣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날 거고 그렇게 진정으로 하는 리액션이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그럴 거면 그냥 피곤하시면 병원 쉬면 되죠.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려고 하더라도 아 그렇군요라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정도의 리액션만 해줘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고민의 한 반 이상은 좀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영혼 없는 리액션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더 귀를 기울이자. 그냥 말을 하지 않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왜 했는지를 그냥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지. 상대의 말이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방식이구나 어떤 감정이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석을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옳게 해석하고 그런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끄덕끄덕이라도 해줄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의 상당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은 홍반장은 말을 좀 줄이고 리액션을 많이 하고 스몰 토크를 연습한다. 중요한 대화다라고 하면은 좀 내가 리액션, 액션을 하는 화자 입장보다는 조금 리액션을 하는 사람으로 한번 포지션을 새롭게 정돈해 보자. 쉽지 않을 것 쉽지는 같은데. 않지. 나는 길게 말하기가 가장 큰 음. 문제일 것 같아.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사람이 조금 의욕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 그리고 보통 별로 단답 때문에 기분 상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 기분 그러니까 나빠 보인다. 나랑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네 라고 대답하고 말걸. 아, 네,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한마디라도 더 붙이기를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뭐 나답게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게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긴 하니까 그 고민을 하지 마세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투를 좀 예쁘게 좀 하고 싶다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하나의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정말 여유 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회는 조금 따뜻하고 서로가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저희의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말투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나만의 방법이 있다 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